두 선수 다 16강 이상의 성적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두 선수 뱅킹으로 이제 1이닝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률 선수는 랭킹 1위지만 지금 조재호 선수는 지명도에 비해서 랭킹 많이 떨어져요. 국내 랭킹 12위를 월드컵 할 당시에 마크를 했었는데 네. 올해는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조재호 선수. 올해는 일단 그 최소 4위 안에 들어갈 걸로 일단 목표를 잡고요. 예. 그래서 그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참가 자격을 일단 갖는 게 목표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조재호 선수 1이닝으로 출발이 됐고요. 아, 네. 포지션 완벽하게 취하면서 1이닝 첫 번째 샷 성공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얼굴에 좀 뭐가 묻었어요. 조재호 선수. 저것도 이제 모른 채로 아주 그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종종 선수들이 이제 저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 큰 것 같은데요. 본인 몰랐죠? 예. 예, 몰라죠. 지금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키스 빠졌고요. 2점. 자, 이전까지 완전히 뭐 교과서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의 예. 정석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요. 다음 공의 포지션 플레이가 아주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과 비슷한데요. 이번에도 키스 완벽하게 빠졌고요. 똑같은 모양으로 3점. 일단은 그 첫 번째 세트에서의 더군다나 초구를 뱅킹을 승리하면서 선택이 됐고 첫 번째 샷, 두 번째 샷 어때요? 이때 느낌이 상당히 나름대로 중요하게 뭐 저도 알고 있긴 한데요. 처음에 스타트를 해서 포지션이 잘 이루어지면은 다득점으로 가고요. 만약에 포지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되도록이면 디펜스 쪽으로 선택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일단은 그렇게 되나요? 초구 샷 이후에요. 예, 초구를 조금 잘못 쳐가지고 두께가 잘못 맞으면은 그 뒷공이 좀 안 좋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예. 그럴 때는 수비 위주로 생각을 좀 하죠. 네. 자, 연속해서 4점. 네, 지금 샷이 아주 멋진 그렇네요. 대회전이 들어갔는데요. 예. 자, 지금 피스 완벽하게 빠졌고요. 어떠셨어요? 출발을 할 때 더군다나 이제 뱅크샷에서 승리를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시작할 때 당시의 느낌. 첫 세트를 일단 무조건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제가 일단 선공이기 때문에 네. 그래야 첫 세트를 이겨놔야 그 2세트라든가 3세트 정도에 한 번만 잡으면은 5세트까지 일단 기회가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첫 세트를 일단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벌써 5점 했고 여섯 번째 샷. 네,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자, 길게 시도를 했는데요. 아쉽네요. 조금 길었어요. 예. 자, 지금도 성공을 했더라면은 또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포지션에 욕심이 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조절면에서 좀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맞추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충분히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힘 조절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예. 이제 볼 컨트롤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일 목적구에 힘 조절을 하다 보면 조금 덜 끌리는 경향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길게 빠진 거죠. 네. 김명일 선수의 1이닝. 저렇게 뒤로 돌려치는 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김효 선수가 실적으로 경기 중에도 뒤로 돌려치는 거를 상당히 잘 치기도 하고 본인 생각할 때는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뒤돌려치기라는 공이 딱 나오는 순간에는 거의 에러를 안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상대편 선수로서도요? 예, 워낙 저 공에 대해서만큼은 워낙 잘 치니까요. 조재호 선수는 어떤 공이 가장 자신 있나요? 저는 이제 방송상으로 얘기하면은 횡단샷이라는 예. 그게 그날 좀 잘 맞아주면은 컨디션이 좀 컨디션이 빨리 좀 좋아지는 편이죠. 그렇군요. 자, 김효 선수 두 번째 샷은 실패했고요. 1이닝에서 1점으로 출발을 합니다. 5대1 조재호 선수의 2이닝. 조재호 선수가 이제 어제도 예선에서 김성관 선수, 허정환 선수 같은 조에 배정이 돼 있었고 또 오늘 경기도 김정률 선수
월드컵이지만 한국 선수라고만 계속 듣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제 경기 같지 않은 뭐 국내 경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 텐데 네. 국내 선수를 맞이해서는 어떤 선수가 가장 좀 치기 싫다던가 까다롭거나, 예. 까다로운 선수가 어떤 선수들이 있나요? 일단 인터벌이 조금 길거나 그리고 연배가 좀 많이 드신 선배님들 아, 만났을 때가 제일 불편하죠. 인터벌 하게 되면 조재호 선수가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치는 모습 보고 괜찮다고 느꼈던 게 상당히 좀 짧은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지금 같은 공, 참, 저도 가끔 연습을 해보지만, 참 이 두께라든가 그 회전, 그 여기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더군요. 그렇죠. 저공 같은 경우는 회전력에다 신경을 쓰면 두께를 맞추기가 어렵고 두께를 신경을 쓰면 회전을 많이 주기가 어려운 그런 공이죠. 지금 현재 내가 했던 공은. 네. 자, 일단 지금 2이닝과 3이닝에서 득점을 하지 못한 조재호 선수고요. 김경일 선수의 3이닝. 자, 옆돌리기죠. 근데 저 상황에서도 조재호 선수도 긴장을 했겠지만 김경률 선수도 마찬가지로 같은 긴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뭐 이날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많은 팬들이 이 두 선수의 대결을 관전을 하고 계셨습니다. 현장에서요. 가장 빅매치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3이닝 두 번째 샷. 네, 깔끔하게 성공하네요. 2점. (3이닝) 세 번째 샷. 네, 조재호 선수도 그렇고 김경률 선수도 월드컵에서 이제 3위까지는 다 해봤는데요. 곧 머지않아서 과연 어떤 선수가 월드컵 우승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저는 먼저, 예. 큰 관심거리인데 그렇죠. 예, 조재호 선수는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언제쯤이면 내가 월드컵 우승을 할 수 있겠다. 혹시 뭐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텐데. 제가 월드컵을 이제 해외 시합 쪽으로 나가기 시작한 게 이제 2009년도부터인데 첫 해에는 본선 진출만 한번 해보자 이 생각이 좀 강했었는데 막상 나가서 3등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나니까 2010년도 안에는 꼭 우승 한번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빨리 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치겠습니다. 네, 지금 멋지게 같은 하셨어요. 거. 예. 자, 지금 같은 경우에 3쿠션으로 바로 보는 경우에는 좀 에러 확률이 많고요. 예. 그래서 약간 더 힘 조절을 좀 더 많이 해서 퍼쿠션까지 볼 수 있는 각도가 훨씬 더 편안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김민 선수의 다섯 번째 샷 뱅크샷인데요. 키스가 네. 났네요. 자, 동점이죠. 자, 3이닝에 4점 치면서 5대5 동점. 조지호 선수의 4이닝입니다. 팽팽하게 초반부터 출발이 됐어요. 너무 들어갔네요. 네, 얇았죠. 지금 같은 샷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점들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저 공은 이제 맞추려는 생각보다는 디펜스 하려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예. 예. 이적구가 맞은 위치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예. 예. 거의 내일에 붙어 있는 공이었고요. 예. 약간만 떠 있었으면 좀 더 과감하게 치지 않았을까. 예. 또 맞기만 했다면 다음 공까지 그 포지션 플레이가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상당히 공격으로서는 굉장히 좋았던 공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김경일 선수의 4이닝. 자, 면이 참 좋았네요, 지금이요. 자, 일목적과의 거리가 상당히 먼데 예. 저런 것들이 바로 김경일 선수의 장기이기도 하고 아주 장점이기도 하죠. 자, 지금 보십시오. 지금 면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지금은 약간 노잉글리시가 들어간 것 같은. 예, 회전을 약간 그렇죠. 제 회전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각도죠. 예. 더군다나 지금 일적구와 수구와의 거리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런 공을 치는 게 김경률 선수의 장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저런 네. 지금 같은 샷들이요. 예. 옆돌리기인가요? 네. 타석에 앉아 있다 보면요, 저런 공은 야, 이 공은 어렵겠다 했는데 저걸 쉽게 풀어치는 걸 보면 일단 앉아 있는 순간 그런 공을 보는 순간 어깨가 굳기 시작합니다. 네. 한 방 맞겠구나 이 생각을 하죠. 네. 지금도 뭐 포지션이 완벽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렇네요. 지금도 옆돌리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트로크도 아마 다른 때하고는 또 다르겠죠. 예, 그렇죠. 제 수구에 일단 힘 조절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네. 완벽한 또 포지션이 네, 됐고요. 5이닝 세 번째 샷. 좁은 코너에서 각도에서 이루어지는 샷이었기 때문에 사실 변화폭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네. 안정적으로 샷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로크가 좀 전제가 돼야지 저런 득점이 가능한 거죠. 연속 3점. 8대 5가 됐습니다. (2009) 수원 세계스리쿠션 당구 월드컵 본선 32강전 첫 경기 김경률 선수와 조재호 선수 경기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조재호 선수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샷. 자, 지금도 옆돌리기 완벽해요. 예. 4점. 이렇게 지금 상대편 선수들이 치는 걸 보게 되면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아, 장타 허용하겠구나라는 생각 든다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웬만해서는 예상대로 다 되나 봐요. 그렇게요. 거의 그 생각이 드는 순간에는 아마 최소 5점에서 10점 사이의 점수를 보통 맞습니다. 아, 그 공이 항상 이거는 칠 수 있었는데 에러를 했던 공이라든가 아니면은 과감하게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약간 부족하게 디펜스를 잘못했을 네.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조금 전과 같이 김경률 선수가 이제 첫 공을 딱 어려운 공을 풀어쳤을 때는 이번 기회는 좀 많이 맞겠구나 이 생각을 항상 하게 되죠. 많이 맞겠구나는 게 상대편이 득점을 많이 하겠구나. 예. 본인이 치고 나서 후회스러운 샷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다음 공이 상대방한테 굉장히 이제 좋은 배치로 갔을 때, 분명히 그런 예상들을 하죠. 네. 내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괜히 왜 저 공을 선택을 해서 이런 장타를 맞는 기회를 허용을 했을까 하는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하면 저 앉아 있으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갑니다. 아니, 왜냐면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난급 김경률 선수도 풀어 치면서 또다시 지금 6점이라는 득점을 해서 11대 5가 된 거거든요. 예. 지금 공도 또 굉장히 편하게 서 있어요. 그렇죠. 옆돌리기. 거의 계속 지금 포지션이 나오고 있어요. 연습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포지션이 한번 쓰면은 계속 포지션화 이렇게 시키는 쪽으로 연습이 돼 있기 때문에 쉬운 공을 한번 에러를 하면은 이번에는 많은 점수를 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죠. 김경수 7점째고요. 8번째 샷이에요. 자, 지금 어떤 샷을 시도하나요? 네, 그래서 대회전이었어요. 이제 좀 길었습니다. 예, 끌리진 않았네요. 자, 이러면서 4이닝에서 지금 첫 번째 세트 초구에 5점을 치면서 출발은 좋았는데 4이닝 7점을 지금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바로 다시 1점. 저렇게 7점 정도 맞게 되면은 허용을 하게 되면은 심정이 어떤가요? 상대 선수로서는요. 다득점을 해가지고 쫓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의 팔을 약간 묶어놓을 수 있도록 디펜스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한 번 더 하다가.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세트 경기 경우에는 15점이 상당히 좀 짧은 점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매 이닝마다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김영일 선수나 조재호 선수 이 정도의 경기력을 보유한 선수면 뭐 널리 아시겠지만 장타력들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음 공에 대한 수비를 신경 쓰지 않으면 이 승리를 확보하기가 힘들죠. 네. 조재호 선수는 공식적인 하이런이 몇 점인가요? 그 유니버설 초청 경기 때 그 시합 때 21점을 한번 치는 적이 있죠. 한 큐에. 예. 예. 공식 경기가 그렇고 일반 비공식 경기 뭐 일반 클럽에서 쳤을 때 친선 경기를 하거나 했을 때는 몇 점이 나왔어요? 29점까지 한번 득점해봤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3쿠션 같은 경우는 2점이 없잖아요. 예. 뱅크가 친다고 2점 주는 것도 아니고 3점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어려운 걸 써도 1점인데 29점. 대단하네요. 자, 네 번째 샷. 네, 좋아요. 길게 4점. 중력 돌리기. 지금 김명희 선수도 7점 팀에서 12점 됐지만 이렇게 치는 거 보면은 마음 놓을 수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연속 5점. 2점 차. 두 선수가 계속해서 포지션 플레이가 나름대로 좀 잘 되고 있으면서 득점이 됩니다. 저렇게 지금 5점 쳐서 2점 차까지 따라갔을 때는 어땠었어요? 저 당시 때. 쫓아간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네. 저 상황 같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그냥 앞에 놓여진 공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게 맞출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포지션을 시켜서 다음 공을 쉽게 맞출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보통 많이 하게 돼요.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보다는요. 예. 자, 6점을 치면서 또 한 점 차. 자, 7점. 그리고 지금 대회전이래요. 이렇게 되면 똑같이 7점이에요. 네. 12대 12 동점.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잘 해내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같은 옆돌리기 대회전은요. 그 습관을 들여보시면 돼요. 샷의 조절을 어떻게 주로 많이 해야지만 저런 공들을 잘 칠 수가 있나요? 어느 쪽 회전을 줬을 때는 어느 쪽 면을 보고 치느냐에 따라서 두께가 이제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가더라라는 것들을 자꾸 정립이 돼야 된다. 네, 정립이 되시면 되죠. 네. 자, 그리고 이제 8번째 샷. 자, 길게 뽑아냈는데 예. 조금 짧았어요. 네. 짧았네요. 차라리 짧게 보는 편은 어땠나요? 저런 경우에. 지금 뭐 흔히 얘기하는 시다 뭐 식으로 얇게 노인글리시로 해서 이렇게 잘랐었는데 그렇죠. 예. 저러지 말고 그냥 좀 짧게 해서 바로 3쿠션으로 갔을 경우에 다음 공에 대한 디펜스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예, 저공 이제 저기에서 마음이 이제 끝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치고 나서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다음 공의 배치가 지금, 네, 어렵지 않은 공으로 갔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김효 선수가 가장 자신 있어하는 네, 공이었고요. 예. 두 선수가 참 대단한 게 김연일 선수가 7점을 몰아치고 나서 거기에 전혀 뭐 주눅이 들거나 그러지 않고 같이 7점을 받아쳤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조금 욕심이 과해서 마저 끝내겠다라는 욕심으로 그 에라를 좀 범하고 말았는데 사우지간 굉장히 빈 매치였던 건 틀림없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김효 선수의 네, 쉽지 않은 공이에요. 5이닝 두 번째 샷. 이건 참 나름대로 지금 난구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본인 같았으면 저 상태에서 어떤 공을 어떻게 선택을 했을까? 어떤 공? 지금 김효 선수가 치는 거. 빨간 공을 먼저 선택을 해서 더블 레이죠? 네, 더블 A를 아. 저 같으면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경 선수가 치는 것은 저게 바로 직접 들어가네요. 옆회전 걸어치기죠. 빈 쿠션으로 먼저 그렇습니다. 원뱅크 샷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1점 남았어요. 평상시에 잘 치지 않는 공인데 어떻게 보면 글쎄요, 저렇게 정확하게는 들어갔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운도 좀 많이 따랐던 샷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김경일 선수 나중에 오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자, 네. 3점. 두 선수가 지금 5이닝에서 15점, 12점 치면서 첫 번째 세트가 마감이 됐습니다. 대단하네요. 예. 자, 두 번째 세트. 첫 번째 세트도 정말 아주 좋은 기량을 선보이면서 아주 팽팽한 승부를 펼쳤던 두 선수. 네, 두 번째 세트는 김경일 선수의 축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본인도 조금 전에 1이닝 첫 번째 세트 출발할 때 첫 번째 세트를 꼭 잡고 가야 되겠다. 또 그러면 초구에서 5점 치면서 좋은 활약을 해줬는데 막상으로는 이제 김경일 선수가 4점, 7점, 3점. 초큐에 뭐 초구 1이닝에서 1점 쳤지만 이렇게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트 들어갈 때 느낌은 어땠나요? 2세트 못 잡으면 무조건 진다. 이 생각을 해요. 기회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번 세트는 반드시 일단은 잡아야 된다. 그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에 힘을 좀 많이 풀자. 너무 많이 내 몸이 굳었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세트 경기에서 그 랭킹에서 이겨서 본인이 초구 치는 세트 같은 경우에는 이길 수 확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보통 뭐 한 60% 이상 그 세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네. 지금 1세트에 자기 장기 뺐네요. 조지호 선수가 초구를 치고 5점을 치면서도 1세트를 뺏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세트는 이제 김경일 선수 성공으로 시작이 되니까. 그리고 김경일 선수의 또 마음은 2세트, 1세트 잡았으니까 2세트는 내가 확실히 또 잡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제 그 상대 선수는 또 거꾸로 생각하겠죠. 예. 2세트만 이기면 경기를 쉽게 끝낼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시합에만 몰두를 했을 때는 참 시합에 좋은 결과가 있는데 이번 세트는 이겨야 된다. 이번 세트는 꼭 잡아야 된다. 그러면 꼭 시합이 좀 어려워지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점수가 좀 많이 차이 난다. 점수에 연연하거나. 그게 욕심이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마음을 비우고 매 이닝마다 나온 공에 최선을 다했을 때 예. 가장 좋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녁내기라던가 시원한 음료수 한 잔 내기하면서 할 때는 꼭 2점 칠 수 있는 뱅크샷 먼저 보게 되거든요. 시인공 냅두고요. 이닝 첫 번째 샷 키스가 나지 않았어요. 성공합니다. 1점. 김영일 선수가 저런 공이 상당히 장기거든요. 평상시에 이제 저도 이제 연습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이 공의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일반 동호인들이나 이런 일반 선수들은 키스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공을 키스 안 내고 상당히 지금 같은 경우보다 더 악조건 속에서도 끌어치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능해요. 네. 그래서 그 평상시 연습을 조재호 선수는 어떤 공 위주로 연습 많이 하나요? 어려운 공 위주로 하나요? 아니면 쉬운 공을 더 다지는 연습을 하나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쉬운 공 위주로 연습을 하다가 몸이 좀 많이 이제 풀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어려운 공도 연습을 하고 그리고 포지션 플레이 좀 위주로 지금은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김현 선수 두 번째 샷은 성공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디펜스는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조지호 선수의 2이닝. 뱅크샷이네요. 자, 정확하네요. 예. 선수들끼리는 지금 같은 뱅크샷은 뭐라 그러나요? 맞아 있다고 해야 되나요? 물론 맞아 있는 완벽한 공은 없겠지만 지금 같은 이 투뱅크샷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쉽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치는 거죠. 오히려 더요. 예.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치면 맞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더 과감하게 치죠. 뒤 돌려치기 길게 들어갑니다. 2점. 관중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 화면에 지금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관중석
지금 벌어지는 테이블 뒤에는 다 차서었어요. 네. 예. 점점 경기가 이거 누가 이길지 모르는 네. 박빙 상황으로 아주 빅매치가 이뤄졌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지금 안으로 쳤는데 짧게 치는 것이 너무 짧았습니다. 김경일 선수의 3이닝. 지금 이번 세트에서만 장기인 뒤로 돌려치는 것을 더군다나 길게 치는 걸 잘 치는데 두 개를 실패를 하고 가는 김경일 선수예요. 조재호 선수를 보고 가장 일반인들이 이제 인상적인 부분이 몰아치는 포지션 플레이 등하다. 어떻게 저렇게 대량 득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짧은 이닝 안에 30점이나 40점 경기를 끝낼 수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보고 상당히 동호인들이 놀라워하거든요. 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포지션 플레이에 대한 그런 연습량이 그렇게 좀 베스트 경기나 네. 높은 에버러지를 기록하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네요. 그럼 본인으로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번 수원 월드컵처럼 15점 5센트를 먼저 따는 그런 경기가 좋죠. 그렇지 않으면 뭐 30점이나 40점 50점을 한 번에 끝내는 그런 경기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으세요? 30점 경기는 지금 대한민국 선수들이 이제 평균적인 에버리지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이게 단거리 게임이 돼버려가지고 30점도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40점 치는 게 훨씬 좀 게임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좀 재밌는 경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40점 정도요.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세트 경기가 훨씬 재밌게 느껴져요. 본인한테는요. 예. 자, 4인이 첫 번째 샷 성공하면서 1점 4대 2가 됐습니다. 지난 포르투갈 월드컵에서 32강전에 브롬달 선수 만나가지고 이겼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조재호 선수가 한 단계 더 심적인 부분이나 나도 이런 대선수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 이후에 성적이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본인이 브롬달 선수를 이겼을 때의 마음은 어땠어요? 거의 우승한 기분이 들었죠. 그때 아. 당시에는. 워낙 대단한 선수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도 모르는 그 외국 선수들이 봤을 때는 브롬달이 치는구나. 이 선수가 얼마나 잘 칠까라는 거를 보면서 관중들이 이제 관람을 하는데 그 게임을 이겼을 때는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3점. 조재호 선수가 2009년도부터 외국 국제시합의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일반 외국 선수들이 봤을 때는 동양에서 온 조그만 선수가 브롬달하고 친다 그러면 저 선수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느닷없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조조 선수가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브롬달이 어떤 샷을 구사하는지 더군다나 또 이제 예술적인 샷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가서 저기 상대편이 또 이겨버리니까. 예. 난처하죠. 자, 네 번째 샷 성공합니다. 4점. 점수가 좀 벌어지는데요. 7대 2. 포르투갈 월드컵에서는 조재호 선수도 상당히 잘 쳐서 3위 입상을 했지만 우리나라 역대 전적이 가장 좋았던 대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16강에 우리나라 선수가 5명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네요. 제가 그 역대 기록을 쫙 찾아봤더니 16강에 5명이나 한 나라에서 드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우리나라가 챔피언도 나오고 곧 세계 3구 시전에 이제 동무대를 형성하겠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자, 본인 장기죠? 장기예요. 러드지 클럽에서 조조 선수가 연습하는 거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참 샷이 애매한 샷들인 것 같은데 보자마자 엎드리거든요. 예, 그러면서 상당히 자신 있게 치는 샷이 저는
개인적으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습할 때도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세요. 연습할 때는 연구 모드로 돌변을 해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맞출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가장 쉽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연습이 되고 나면은 시합 때는 과감하게 치죠. 자, 성공하게 되면 7점인데요. 조금 짧았어요. 하지만 조조 선수가 지금 이 두 번째 세트 4이닝에서 6점을 기록하면서 9대 2가 됐습니다. 뭐 지금 두 선수가 5점, 7점, 6점 다 나왔어요. 네, 김경일 선수의 이닝입니다. 5이닝. 정확하네요. 자, 지금 약간 끌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과감한 샷으로 좀 세게 쳤는데 아주 정확했어요. 저렇게 세게 쳤을 때는 정상적인 각도를 형성하지 않고 약간 더 짧아지거든요. 그것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샷을 한 거죠. 빈 쿠션 치기를 김경률 선수가 굉장히 잘 치죠. 항상 이렇게 시합을 해보면은 빈 쿠션 치기를 보고 배울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김경일 선수의 5이닝 두 번째 샷. 자, 지금 축구션으로 바로 맞고 알았습니다. 1점 득점을 하네요. 자, 9대 3에서 조재호 선수의 5이닝. 네, 김경일 선수의 6이닝. 자, 옆돌리기가 될 것 같은데요. 김경일 선수의 지금 자세 보니까 뭐 자세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선수 생활을 하시니까 더욱더 신경을 쓰시겠지만 자세도 상당히 당구에서는 중요하죠. 스트로크, 자세, 뭐 이런 것들이 일단 모든 스포츠에는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기본이 일단 좋아야 공도 더 잘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죠. 개인적으로 이제 보실 적에 자세가 가장 정말 멋있다, 자세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는 어떤 선수가 있나요? 아주 깔끔한 자세는 산체스 선수가 가장 좋고요. 산테 선수요. 네. 그리고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브롬달 선수가 좀 멋있어 보여요. 김경일 선수의 자세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실력과는 전혀 관계없는데 김경일 선수의 자세는 어떤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뒤에서 보면은 꽉 차 있어가지고 테이블이 안 보여서 다 맞출 것 같아서 답답하죠. 자, 지금 키스 빼면서 성공이 됐습니다. 김경일 선수가 워낙 체격이 좋으니까요. 네, 테이블을 꽉 채워버리거든요. 그럼 뭘 치는지 당치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하죠. 자, 세 번째 샷. 자, 길게 빠졌어요. 그 예선 마지막 날 경기에서 그 허정한 선수하고 김성관 선수하고 한조였는데요. 그 의외로 허정한 선수하고 상당히 좋은 경기가 예상됐었는데 의외로 조지호 선수가 세트스코어 2대 0으로 바로 이겼거든요. 에버리지 2.0 기록하면서 김성관 선수하고 싸웠던 경기가 훨씬 더 힘들었던 그런 기록으로 좀 남아있는데 어땠어요? 그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는? 이 게임은 첫 게임을 지는 사람이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기 때문에 근데 또 지더라도
2대1로 져놓으면은 다음에 만날 상대방을 2대0으로 이기면 또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네, 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한 세트는 일단 무조건 이겨야 되고 그 세트를 빼앗았다면은 2대1, 2대0이든 2대1이든 어떻게든 이기자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죠. 이제 일단 예, 조재호 선수가 첫 경기에서 김성환 선수한테 2대1로 이겼고, 그 두 번째 경기인 허정환 선수가 김성환 선수한테 지는 바람에 마지막 경기 할 때 조재호 선수가 허정환 선수하고 이 경기에서는 오히려 더 쉽게 풀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허정환 선수가 이미 1패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상당히 또 뭐 2.0 정도 되는 에버리지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상과는 틀리게 팬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주 가장 재밌는 빅매치가 허정환 선수하고 경기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조금들은 좀 빗나갔어요. 의외로 맥없이 허정환 선수가 좀 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워낙 그렇죠. 장타를 몰아치면서 조재호 선수가 에버리지 2.0으로 빨리 끝낸 경기가 또 돼버렸기 때문에 좀 그렇게 네. 된 면도 좀 있고요. 자, 조재호 선수가 6이닝에서 2점을 득점하면서 11대5. 김명훈 선수의 7이닝입니다. 자, 지금 어떤 샷인가요? 대회전인가요? 대회전 짧게 치는 것 같은데요. 네. 예, 맞네요. 대회전 짧게. 조금 약한 힘이 좀 같은데요. 예. 지금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디펜스까지 염두를 해두고 샷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공격적으로 한 샷인데 조금 짧았다고 봐야 되나요? 샷을 다 집어넣으면은 이제 길게 빠질 거라는 생각에 조금 아꼈는데 힘까지 조금 너무 약하게 쓰질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뱅크샷인데요. 사실 득점 확률이 약간 떨어지는 공을 선택을 하면서 그 공을 치고 난 후에 디펜스가 보장이 안 되면 치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네. 예. 자, 키스나면서 지금 성공이 됐어요. 이게 이제 12점째 가는 샷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의 장기, 아주 주저하지 않고 바로 엎드려서 성공을 했고요. 근데 조조 선수 보게 되면은 시간이 이제 한 샷을 하는데 50초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25초나 30초 넘기는 게 많이 없어요. 웬만한 공들이 나왔을 때는요. 그게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이네요. 예. 후반에 가면은 저렇게 빨리 치는 게 조금 불리하기 때문에 조금씩 시간을 늘리는 연습을 하고요. 스타트에는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서 나갈 수 있을 때는 확실히 앞서 나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똑같이 빨리 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군요. 자, 2점 득점하면서 2점 남았고요. 13대5에서 김명희 선수의 8이닝. 한 경기 안에서도 초반부에는 조금 빨리 들어가고 후반부에는 조금 인터벌을 늘려가는 그렇죠. 상당히 좋은 얘기네요. 너무 빠른 선택 때문에 나중에 경기 끝나고 나서 후회했던 적이 많죠. 그런 경기가 많기 때문에 좀 바꿔가는 거죠. 계속 고쳐가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안 치려고. 자, 지금 저렇게 친 공은 아닌 것 같고요. 옆회전 리버스로 친 공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샷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조조 선수의 8이닝. 키스 나지 않았고요. 다시 올라오겠죠. 성공합니다. 나머지 1점. 제스코가 1대1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옆돌리기 나와 있네요. 자, 두께가 중요할 텐데요. 아, 얇아요. 조금 얇았던 것 같은데. 자, 마지막 1점에서 저런 에러가 나오는 상황은 상당히 좀 좋지 않은데, 뭐, 다른 생각이 좀 들었나요? 아니면 저런 공을 실수하는 예를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상대방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랬나요? 왜 저런 공이 저렇게 실수를 했을까요? 너무 좋게 섰기 때문에 이게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 세트는. 근데 끝나기 전엔 끝난 게 아닌데 항상 그런 마음이 먼저 들 때 꼭 저런 에러를 하더라고요. 네. 저것도 예. 선택이 너무 빠른 건 아닌가요? 쉬운 공이긴 하지만 조금 예. 더 천천히 들어갔으면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공이 있었을 텐데 사실 연습 경기에서 저런 공은 뭐 백발백중이란 말이죠. 그렇죠. 시합 때는 더더욱이 맨 마지막 득점이라 그러면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너무 이게 좋게 섰으니까 끝났네 하고 생각해서 빨리 엎드리던 게 못 맞추지 않았나. 그게 상대방이 지금 5점밖에 진행이 안 됐으니까 망정이지. 예. 네. 사실 조금 더 진행이 돼서 뭐 바로 코 밑에까지 턱 밑에까지 쫓아와 온 3, 4점 상황이면 차에서 저런 실수 나왔다 그러면은 치명적이죠. 치명적이죠. 예. 자, 그리고 옆돌리기 성공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대 15 10점 차로 두 번째 세트가 마무리가 되면서 세트 스코어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김열 선수와 조재호 선수, 조재호 선수와 김열 선수의 32강전 현재 세트 스코어 1대1에서 3이닝입니다. 6대6 상황, 조재호 선수의 9이닝. 아무래도 세 세트를 먼저 따야 되는 상황, 뭐 첫 번째 세트가 중요하듯이 1대1에서의 세트 스코어, 그러면 세 번째 세트는 더욱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선구인 사람은 2세트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아주 멋진 샷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리벌스를 끌어서 친 리벌스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죠. 아까 포상으로도 약간 이제 엇각이었었기 때문에 더 많이 끌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조재호 선수의 그 장기가 저런 공도 강한 힘이 아니고 딱 필요한 힘만큼으로 최소한의 힘을 이용해서 끌어내는 그런 게 아주 상당히 보기 좋거든요. 자, 그리고 옆돌리기. 득점합니다. 2점. 자, 지금 같은 옆돌리기 할 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아마추어 분들도 많이 그러시겠지만, 키스가 상당히 참 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회전력 조절을 잘해야 되죠. 그리고 임팩트가 조금 강하게 나가면은 얇게 맞아도 키스가 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네. 그래서 조금 두껍게 맞추더라도 임팩트를 아주 별로 없이 부드럽게 놔주면은 맞은 두께 그대로 가기 때문에 이제 키스의 확률이 좀 적어지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래픽으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저런 뭐 더블 쿠션이라든가 횡단샷 같은 경우에는 잘 치는 비결이 뭘까요? 개인적인 노하우가 있나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어떤 힘 조절과 어떤 당점이 가장 많이 내려가는지 공이 맞아야 될 쪽으로 가장 많이 내려가는 힘 조절이 어딘지를 연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죠. 저런 횡단샷은 이제 보통 A클래스 선수들이 상당히 다들 잘 치는 편인데 그 조지호 선수가 특히 잘 치는 횡단샷은 굉장히 그 예리한 각도에서 짧게 잘라야 되는 예, 가늘게 잘라야 되는 그러니까 미세하게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공들을 굉장히 잘 치거든요. 네. 하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샷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 다른 선수들보다 특히나 더 아주 탁월하게 잘 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김효 선수가 투뱅크샷 성공했고요. 2점 차. 이번에 옆돌리기
오히려 짧았습니다. 네, 키스도 좀 낮지만 키스 안 났어도 조금은 더 짧았던 것 같아요. 네. 구대7 2점 차. 조지호 선수의 10이닝. 10이닝.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5점 남겨놓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얼핏 잘못하면은 길게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저 공은 앞공이 1적구가 두께가 얇으면은 길게 나갈 확률이 크죠. 네. 그렇다고 너무 두꺼우면은 직접 맞을 확률도 있고요. 아, 근데 참 횡단사 많이 이용하네요. 아니 왜 그러냐면 그리고 너무 편하게 쳐요. 그냥 네. 엎드리자마자 바로 치니까요. 횡단샷이 딱 보이는 순간 바로 엎드립니다. 예. 조지호 선수는. 고민이 별로 없어요. 자, 지금도 좋아요. 네, 멋진 샷 들어갔습니다. 3점 득점하면서 12점에 올라섰고요. 나머지 3점. 바로 쳤는데요. 아, 약간 길었어요. 네. 지금 이 공도 조금 여유 있게 좀 더 시간을 좀 천천히 가지고 쳤으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공인데 급한 성격 때문인지 또 빨리 엎드려서 지금 에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인터벌이 상당히 긴 특히나 외국 선수들이랑 만나서 치게 되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답답하게 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월드컵 경기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 게요. 이 시간 제한 룰이 있기 때문에 예. 네가 아무리 길게 재봐도 50초인데 뭐 예. 이러면서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오히려. 어. 근데 시간 룰이 없는 게임을 하게 되면은 인터벌이 긴 선수를 만나면 싫죠. 지금 예. 멋진 샷 김현수 들어갔어요. 2점. 오늘 그 조지호 선수 스튜디오 나오길 잘한 것 같아요. 오늘 반성하는 시간도 된 것 네. 같고. 새록새록 기억이. 너무 빨리 엎드려서 예. 인터벌 안 잡았기 때문에 에러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뭐 평상시에 감으로는 느끼고 있었어도 이렇게 생생하게 보기에는 아마 또 좀 새로울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연습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김열 선수의 10이닝. 길게 성공했습니다. 뒤로 돌려치기는 참 아주 편안하게 잘 칩니다. 3점 치면서 2점 차. 이렇게 지금 김현수가 따라왔기 때문에 이번 세 번째 세트도 참 아무도 모르는 지금 박빙의 스코어였었거든요. 자, 비껴치기죠. 이렇게 바로 볼 텐데요. 아, 직접 맞네요. 예. 자, 이제 10점 치면서 12대 10, 2점 차. 이제 조조 선수의 11이닝인데요. 뱅크샷을 시도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 저쪽으로 보는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1적구를 어떤 걸로 선택을 하고, 빨간 공을 선택을 해서 짧게 치려고 했는데 길어진 건가요? 예. 테이블이 조금 짧게 형성이 잘 돼서 예. 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쳤는데 자, 플러스2 시스템을 이용해서 단, 장, 장을 이용한 거죠. 예. 판단 미스였던 것 같아요. 성공하게 되면 점사, 자, 오늘 뒤로 돌려치기 키스가 처음 난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짧게 보는 편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바로 직접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조재호 선수의 12이닝. 짧게 성공합니다. 나머지 2점. 김경현 선수도 목마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네. 시원시원하게 2점, 나머지 1점. 지금 같은 옆돌리기는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데, 사실, 에러 확률도 좀 많은 그런 파이팅 넘치는 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 저런 상황에서 저 공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죠? 굴려서 칠 수도 충분히 있는 그런 공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저 공이 첫 득점이라면은 지금 같은 모양으로 안 치고요. 1점을 득점을 하면, 네. 예, 1점을 득점을 하면서 팔이 약간 풀렸다라는 생각이 누가 들기에는 시원하게 치는 거죠. 자신 있게 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재호 선수가 세 번째 세트를 따내면서 또 한 세트를 앞서가는 가운데 김경현 선수의 1이닝으로 이제 4세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조재호 선수로서는 이번 세트 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재호 선수 상황이었다면 무조건 네 번째 세트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김경률 선수가 이제 첫 번째 이닝을 어떤 득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가짐을 조금 바꿔가는 거죠. 이번 세트에 끝내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번 세트는 내 몸이 굳지 않게 만들어서 다음 세트를 노려야 되겠다. 이런 거를 첫 이닝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아무리 많은 득점을 다득점을 1이닝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보다는 다른 생각이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끝낼 수 있으면 항상 끝낸다라는 생각은 항상 가정하에 두고, 예. 근데 이번 세트가 정말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세트를 위한 것도 배제하지 않고 생각을 그렇군요. 해두는 거죠. 예. 네, 저 선수생활을 할 때도 이제 예.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쳤는데, 세트 경기의 경우에는 내가 이제 지고 있는 세트에 도저히 자신이 없어 뒤집어 엎기가 힘든 그런 세트의 경우에는 차라리 다음 세트를 위해서 어깨를 굳지 않게 좀 과감한 샷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러다가 제대로 걸려서 장타가 연결이 되면 이길 수도 있는 경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세트를 준비하는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팔이 풀려버리면은 이번 세트에도 잡자라고 마음을 바꾸는 상황도 많죠. 그렇죠. 예. 예. 자, 김효 선수의 뱅크샷. 김정민 선수도 이제 물러날 데가 없는 4세트니까요. 네, 정확히 각오를 4점. 단단히 하고 지금 있는 4세트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승기는 조조 선수가 약간 좀 어느 정도 조금은 잡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한 세트만 더 따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끌어버렸네요. 짧아요. 조조 선수 첫 번째 샷 성공했습니다. 1점. 자, 하지만 공이 쉽지 않아요. 네, 이목적구가 너무 얇게 맞으면서 내 공이 뭐 뒤로 빠지고 자연적으로 디펜스가 돼버렸네요. 네. 지금 같은 공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쳤던 옆돌리기 같은 경우에 힘 조절을 크게 필요치 않고 그냥 자신감으로 풀 배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던 이유가, 그러니까 저렇게 세게 치는 경우와 예. 또 어떨 때는 힘 조절을 해서 확실한 포지션을 만들어내는 경우, 아까 그 경우에는 포지션이 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세게 쳤나요? 테이블 판단이 조금 덜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첫 득점이기 때문에 일단 득점을 하자라는 쪽으로 생각을 포지션은 일단 했던 거죠. 배제한 채 예, 무조건 하나만 맞추자, 예. 1점만 맞추자 하는 그런 쪽으로요.
이 시작과 동시에 포지션을 고집을 했다가 에러를 했을 경우에 팔이 많이 굳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제 시작과 동시에는 보통 맞추는 쪽에 위주로 네. 그리고 우리 동호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과연 김경률이나 조재호 선수 같은 사람들 공을 칠 때 네. 시스템을 다 활용을 하느냐 아. 굉장히 궁금해해요. 아, 솔직히 저한테도 왜 그런 게 예, 그런 거 수없는 있거든요. 질문들을 예. 받고 있는데 속 시원하게 네.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보시죠. 시스템은 항상 염두를 해두고 치기는 합니다. 아, 근데 이제 지금 잠시만요. 말씀하는 사이에 재밌는 샷이 하나 지금 들어갔어요. 키스가 나서요. 네, 그렇습니다. 잘못 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못 들어가고 기다려봤죠. 자, 지금 이제 큐를 바꾸는 이유가 있죠. 예, 딱 저기부터가 브릿지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단신자들이 이 당구 경기를 잘 못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히 조금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겠죠. 예, 제가 항상 생각했던 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기 10cm만 더 컸으면은 내가 벌써 우승을 몇 번은 더 했을 텐데 이 생각도. 그렇군요. 네, 조금 전에 뭐 얘기하셨던 거 다시 또 마무리 좀 지어보자면, 저도 이제 아마추어 우리 그냥 일반 동호회들끼리 클럽 하다 보면, 저도 솔직히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0, 뭐 15, 뭐 어디 있을 때는 어디서 빼고 어디를 조준하면 된다. 출발각이 어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저도 정립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저도 그냥 나름대로 이제 감으로 이제 원쿠션을 많이 노리곤 하는데, 근데 그런 걸 계산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시고서 막 치시기도 하고요. 예. 저도 선수 생활을 하기 전에는 선수 생활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시스템을 맹신을 해가지고 더 정말 시스템을 정말 열심히 연습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치는 모습만 보고 사람들은 조재호 선수는 시스템 같은 것도 안 재고 그냥 툭툭 치던데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해서 그 시스템이 몸에 있다 보니까 공 배열이 승과 동시에 외워져 있는 거죠. 이미 자동화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냥 네. 그러니까 수구 위치 보면은 위치 보고 1적구 2적구 위치 보면 여기서 여기 출발하면 그냥 계산할 필요도 없이 어느 정도 딱 치면 되겠구나 하는 게 나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 동호인들이 논란이 뭐냐면 예. 과연 이 시스템이 다 완벽한 거고 이대로 다 해야 되는 거냐. 잘 치는 사람들 보니까 금방금방 치고 시스템 안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 이거거든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갖춘 선수급들이면 시스템은 예전에 다 거의 웬만한 시스템들은 마스터를 다 한 상태입니다. 그게 숙달이 돼서 어느 정도 자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쉬운 공들은 바로바로 엎드려서도 거의 시스템화가 돼 있는 거고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마지막 뭐 포인트 1점이 남았다거나 굉장히 박빙의 순간이라든가 이런 경기가 뒤집힐 만한 그런 순간에는 아무리 쉬운 공이 와도 본인이 알고 있는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한번 복귀를 해보고 확신이 들 때 엎드리는 그런 네.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동호인들이 제가 이제 이 말을 꺼내는 이유가 동호인들이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많고 논란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네. 이제 과연 그 조재호 선수는 어떤 식인가 한번 알아봤는데 역시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같네요. 아마 대부분의 선수가 다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당구가 늘지가 않는지 저는 그냥 이거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포인트에 떨어지면 모서리로 온다라는 어떤 그냥 그런 기본적인 것만 알고 이제 원 쿠션을 맞추는데 상당히 주력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스템은 시스템으로 모든 공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네. 모든 공의 기준점은 된다고 기준점,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준점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과의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동호인들도 시스템이 필요 없다라는 편견은 좀 버리시고 기준점을 찾아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키스 예. 잘못하면 키스 날 뻔했습니다. 김효 선수가 힘을 내는데 1.8대 2가 된 상황입니다.
뭐 어느 선수나 그렇겠지만 김경일 선수도 가장 눈초리가 매섭고 뭐라 그럴까요? 웃지 않을 때 바로 경기에 임할 때예요. 저러고 나서도 경기 끝나게 되면 사람들이 인사할 때 참 밝게 웃거든요. 자, 끌어놓치죠. 아, 힘이 모자랐어요. 네, 조재호 선수의 4이닝. 어휴, 회전 보십시오. 한참을 도는군요. 저도 월드컵 때 그 전시를 한 걸 잠시 봤는데 지금도 이제 3쿠션 그 각각 그 공마다 점이 이렇게 무늬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경기에서는 뭐 태극기 같은 모양이라던가 전통적인 모양으로 바뀌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10년도부터는 국산공이 이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아직까지 이제 품질은 그 외제품에 대해서 조금은 떨어지지만 경기하는데 뭐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경기도 오픈 대회부터 적용을 하고 있죠. 아, 경기도 오픈 대회 이후에 한바 대회부터 프로스5 대회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전 대회로 다 확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도 아직 쳐보지는 않았는데 그 쳐본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공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공 괜찮다고 치는데 전혀 문제 없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이번에 또 길게 빠지네요. 저 공이 지금 벨기에에서 나오는 공인데요. 전 세계 시장이 뭐 95% 이상을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벨기에 시장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업에서도 워낙 독점적으로 그 전 세계 시장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 대회에 대한 스폰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못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국산볼이 상당히 지금 품질이 괜찮게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또 그 국산볼의 판매 신장을 통해서 또 선수들이 그 복지에도 좀 해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연맹에서도 국산볼을 좀 이렇게 공익으로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자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일 선수의 5이닝. 보이닝 두 번째 샷. 키스 빠졌어요. 예. 대공의 진행을 좀 빠르게 해서 키스할 수 있는 걸 완전히 배제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얇은 두께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감각적인 샷인데 상당히 그 부분을 잡아내기가 쉽지는 않은 감각이죠. 네, 3으로 점수가 벌어진 상황. 자, 10대 3, 7점을 뒤지고 있는 조조 선수의 이제 5이닝. 올라와야 되는데요. 돌아오나요? 네, 정확해요. 네, 성공합니다. 정확하죠. 먼저 직전에 열렸던 그 포르투갈 월드컵에서요. 사실 그 3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재호 선수가. 조재호 선수가 3등 예, 했죠. 준결승에서 그 그리스의 니코스 선수.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본선에서 만난 선수치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선수여서
저는 사실 한국에서 그 준결승 올랐다고 그래서 거의 우승하는 줄 알았거든요.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예. 니코스 선수한테 3대1로 패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찬스였는데 웬만한 그 준결승에서 니코스 정도를 만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니코스 정도 그래서 찬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땠어요 그때? 그때 얘기 좀만 더 해주시죠. 포르투갈 때요. 예. 그때 모든 경기가 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처음에 브롬달 선수를 만났을 때도 내가 내 공만 열심히 치자. 진짜 이 대선수를 만나서 내 공만 열심히 치자 해서 좋은 결과가 있고, 두 번째 경기도 마찬가지, 세 번째 경기도 마찬가지 그랬는데 4강전에 올라가서 니코스라는 선수를 딱 만났을 때 갑자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 4강전 하기 전날, 그 전날까지는 시합을 할 때 그렇게 잠을 잘 잤는데 네. 4강전 하기 전날 잠을 설쳤거든요. 그런 경우가 분명히 더군다나 큰 대회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상대방이 좀 더 어려운 상대였다면은 네. 좀 더 마음이 좀 편안했을 것 같은데, 좀 남들이 자꾸 그런 거를 저한테 주입을 시켜주는 것도 있고, 재수 좋다. 네, 너 뭐 네, 우승하겠다. 네. 이런 얘기도 또 뒤에서 들리고요. 이번이 기회다. 예, 상대가 그렇죠. 여태 예. 진행됐던 선수보다 조금 더 예. 쉬운 상대다. 이런 예. 얘기를 하니까.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뭐, 호랑이도 토끼 잡을 때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게임에서 딱 3번의 에라를 했는데요. 네. 그 3번의 에라를 했을 때 게임이 다 끝났습니다. 한 큐. 한 이닝에 다득점으로. 그때 기록 보니까 준결승에서 두 선수 다 1.7대 기록하고 승패가 갈렸어요. 뭐 14대 6 이랬는데 한 큐 아깝게 에라 했더니 9점 한 큐에 끝내고, 다음 세트 이기고 그 다음 세트 13대 7 이런데 한 큐 에라 했더니 또 8점 해서 끝나고, 거의 그런 상태였죠. 네. 딱 3번 인상 깊게 3번 에라 했는데 어찌 3번이니까. 보면 니코스 선수도 아마 뭐 나름대로 이름은 좀 있지만 최고의 월드컵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현 선수 오늘 잘 치는데요. 네, 4세트 물러날 데가 없기 때문에 거의 뭐 이 정도면 이제 세트가 2대2로 가는 상황이네요. 황덕희 선수의 모습이죠. 자, 들어가나요? 좋아요. 성공됩니다. 나머지 2점. 자, 내려오는데요. 성공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1점. 성공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 파이널 세트까지 가게 되고요. 저 상황에서 조조 선수의 느낌이 어땠을지 또 듣고 싶거든요. 저럴 때는 마음가짐이 한 큐에 내가 11점을 쳐서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세트를 끝나고 나면은 밖에 나가서 어떻게 마음을 조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전 상황에 제 컨디션이 좋은 상태면은 언제든지 한 방을 보는 상황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군요. 근데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는 다음 세트로 빨리 밀어놓는 게 좋습니다. 월드컵 본선에서는 세트 스코어 1대1이나 2대2였을 때 5분간 휴식이 있습니다. 네. (14대4) 네 번째 세트에서 지금 조조 선수가 약간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0.5를 치네요.
자, 성공을 하면서 세트 스코어가 2대2가 됐습니다. 정말 박빙의 32강전. 우리 선수끼리 만났기에 더욱더 기쁘기도 하지만 아쉬운 경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파이널 세트 5세트입니다. 자, 이런 경기가 결승전 마지막 경기에서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대단했죠, 그렇게 예. 되면요. 예.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 있을 텐데요. 올 4월에 있을 시합에 이 게임이 결승전에서 만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회전 짧게 2점. 이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국내 대회가 몇 차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그렇죠. 두 선수 아직 만난 적 없죠? 예, 월드컵 아직 이후에? 예, 만난 적 없습니다. 아마 국내 대회에서 보다도 국제 대회 월드컵이나 이런 무대에 나가서 만날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많이 만나고 싶은 생각이죠. 제가 일단 성적을 거둬야 김경률 선수가 속해 있는 그 본선에 네, 예, 그렇겠네요. 예, 제가 올라가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옆돌리기. 짧았어요. 저런 부분이 참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 충분히 조재호 선수 평상시 기량이면 거의 맞출 수 있는 맞아 있는 공이다라고 생각이 예. 들었는데 저런 공을 저렇게 저런 중요한 마지막 파이널 세트에서 뺀다는 거가 예. 예, 김경주 선수 빼네요. 그만큼 이제 심적인 부담이 두 선수 다 지금 있을 수밖에 없죠. 작용을 하고 예.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떨리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떨리다가 마지막 파이널 세트 딱 들어갈 때는 정말 떨리더라고요. 예.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많은 팬들도 그렇고요. 관전하시는 분들도 숨죽이면서 볼 정도로요. 저도 봤지만 아마 이 마지막 세트가 두 선수에게는 가장 힘들었던 경기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조조 선수로서는 잊지 못할 대회 중에 또 하나가 최근에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이 형님 평생 둘 다 못 이길 겁니다. 네. 네, 2점. 네. 일목적구에 대한 두께가 상당히 정교하고 좋아요. 제가 이제 조재호 선수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제 저런 공들이거든요. 저거보다도 더 얇게 따야 되는 공. 또 사각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자신있게 첫 공을 맞춰 나가는 그런 두께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재호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했어요. 3점. 사 4점을 연속으로 득점을 하네요. 1이닝. 2이닝. 그러면서 7대 0이 됐습니다. 저도 저 순간 현장에 있었는데 갑자기 현장이 술렁술렁 하더라고요. 대어를 잡았다 조재호가. 이런 소문들이 막 들려서 보니까 세트스코어 2대2에 파이널 세트에 8대0으로 가고 있어요. 7대0으로 가고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이때부터 경기를 자세하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성공했어요. 5점. 거의 관중석 꽉 찼죠? 아, 예,
5세트 들어갈 때 관중이 많아졌더라고요. 자, 8대0 출발은 상당히 좋은데요. 대부분의 관중들이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나 뭐 이런 느낌도 좀 가지고 있었고 경기가 상당히 재미있었거든요. 아, 멋집니다. 멋진 샷 들어갔어요. 원, 투, 쓰리, 1 접고, 그리고 2 접고. 자, 다음 공이 어렵게 섰죠. 네, 쉽지 않아요. 저런 공이 있으면은 이 초재기를 하는 경기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죠. 대체 그렇죠. 뭘 쳐야 되나, 디펜스를 해야 되나, 공격을 해야 되나. 자, 여기서 좋아요. 쿠션 바로 맞았어요. 적수, 예, 바로 예, 맞았군요. 오늘 더군다나 또 이 김효 선수에게 뱅크샷이 상당히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자, 8대1. 두 번 2이닝의 공격에서는 7점 차를 보였는데. 자, 지금 상태에서도 찬스거든요. 조재호 선수. 점수를 더 벌려놓을 수 있는 찬스인데. 이제요. 저 공을 길게 칠까, 짧게 칠까, 길게 칠까, 짧게 칠까를 고민을 하다가 원래 길게 쳐야 정답인데 맞추는 쪽이 짧게 치는 게 너무 좋아서 치기 전에 갑자기 마음을 바꿨거든요. 네. 엎드려서 바꾸지 않았나요, 혹시? 엎드려서 바꿨던 것 같습니다. 엎드려서 바꾸면 꼭 빠져요. 자, 여기서 타게 되면 성공이에요. 그리고 저런 상황에서 꼭 득점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에러를 했을 때는 들어와서 항상 같은 생각을 하죠. 많이 맞겠구나. 많이 치겠구나. 본인이 쳐야 될 공에서 실수를 하거나 선택이 잘못돼서 빠졌을 경우에 참 그렇게 후회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선생활 몇십 년 동안 느끼면서도 역시 또 다시 경기장에 들어가면 또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본인의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예. 자, 이 공도 참 잘 쳤던 공이에요. 김명 선수. 자, 이렇게 가게 되면은 지금 조조 선수가 8점을 차놓고 있기 때문에요. 네, 3점. 지금 뭐 집중력 아주 최고입니다. 자, 이게 들어가게 되면 달점 연결될 수 있는 상황. 4점. 이 경기가 열리는 동안에 상당히 그 예년경보다 약간 좀 많이 쌀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깥 공기와 또 테이블 온도와의 그런 차이 때문에 사실 그 플레이어들도 상당히 애를 먹은 적이 많죠. 그렇죠. 이 네. 공이 좀 차가워지게 되면 그 조금 한 3분의 1 두께 이상 넘어가는 데서 회전이 조금 없는 그런 두께로 가버리면 퍽 나버리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네. 밀리지도 않고 꼴리지도 않으면서
그런 미스 비슷한 현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조재호 선수도 애를 먹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 아주 얇은 면을 선택을 할 때는 괜찮은데 선수들이 말하는 포지션이 저절로 돼 있다라는 두께를 치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조금씩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또 체육관 시합이나 이런 경기를 해보면은 그런 상태가 좀 나올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런 두께가 그 옆돌리기 할 때 포지션을 만들고자 할 때 한 절반 두께 정도로 해서 던져놓는 공들, 그런 공들이 많거든요. 그런 공들이 공에 맞는 순간 뭐 조금 완전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좀 퍽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정확하게 맞는 네, 모습이고요. 정확했어요. 다 따라왔네요. 8대 7이 됐습니다. 자, 지금 무난하게 들어가겠죠? 짧았어요. 짧았습니다. 예. 저 테이블 컨디션이 약간 우리 선수들이 느끼기에는 약간 짧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태였죠. 네. 그걸 신경 써서 조금씩 길게 넣었다가 길어져서 에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정신이 약간 혼미해집니다. 다 어떻게 쳐야 네, 되나. 그러면서 이제 0점이 흐트러지는 거죠. 예. 예. 그 짧았던 기억 때문에 약간씩 길게 논다거나. 예.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또 제대로 또 길게 가는 경우도 나와요. 그래서 저게 이제 체육관 같은 경우에 워낙 장소가 넓다 보니까 네. 안정적인 공기나 이런 온도가 보장되질 못해서 조금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오곤 합니다. 구 대 7 두 점 앞서는 조조 선수. 자, 쉽지 않은 각도죠. 네, 빨간 공 제일 목적으로 선택하면서 길게 보는 공인데요. 길게 좀 짧았어요. 짧았어요. 샷을 약간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놓치면서 회전 팁이 약간 네. 더 들어갔던 예. 것 그 체육관 테이블이 좀 짧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저런 공들을 좀 감안해서 또 쳐야 되니까 더더욱 예. 어려웠을 거예요. 김경률. 중요한 이닝이에요. 네, 들어갔습니다. 이제 한 점 차. 김현 선수가 분명히 이제 이쯤 되면은 조조 선수도 그렇겠지만 다음 공에 대한 수비 이건 지금 상황이 염두 안 해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비를 염두에서 치거나 아니면 완벽한 포지션을 생각을 하면서 치죠. 지금 이 공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공격 위주로 친 공인 것 같아요. 예. 자, 찬스가 왔죠? 자, 5이닝 첫 번째 잡 성공. 얇게 맞춰야 되는 공이죠.
아, 약간 밀어쳤군요. 예, 두껍게 선택을 했어요. 예. 아이, 좋아요. 연속 2점. 저렇게 많은 관중이 있었는데도 숨소리 하나 안 나더라고요. 워낙 지금 상태가 지금 심각해지는 상태로 가니까. 대전 키스 나지 않았어요. 들어갔습니다. 네, 저런 상황에서도 상대 잘 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아요. 아, 좋습니다. 나머지 2점. 지금 요 시점에서는 16강 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나요? 어땠었나요? 들었죠. 지금 이 공을 타임아웃을 쓸 생각을 하면서 엎드렸거든요. 예. 타임아웃 써야 되는데 하면서 샷 딱 때리고 나서 저렇게 딱 빠지고 나니까 들어오면서 지금 20초 남겨놓고서는 샷이 예. 나갔거든요. 이게 원래 공이 멈출 때까지가 20초지 한 25초 정도에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25초에 쳤으면은 저 공이 맞을 공인데 그렇죠. 더 생각을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타임아웃을 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엎드린 상태에서 샷을 하니까 네.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하면서 샷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 공이 에러가 나온 거예요. 네 번째 득점하면서 13점 되면서 쳤던 그 길게 치는 공이 아주 화이팅 있게 잘 맞았거든요. 예. 완전히 거기서 승기를 뺏었다고 봤어요. 끝나겠구나라는 느낌을 다 가졌는데 어이없이 그 다음 공에서 실수를 딱 한 거예요. 참 김경훈 선수 대단한 게 이런 상태에서 좀 들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렇게 따라 그런 붙을 수 있는 모습이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역시 대선수는 틀리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키스가 절묘하게 빠지네요. 그러면서 포지션이 되나요? 2점. 초조하게 선수들, 관중 여러분, 두 선수의 경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 지금 저 하는 행동이 귀에 이렇게 대고 있는 행동이 몸에 열을 식히는 행동입니다. 아까 처음에 물어보시길래 그때 대답을 못했는데 저 정도 상황 되면 이제 굉장히 막 몸에서 열이 나고 얼굴도 뜨끈뜨끈해지고요. 또 조명이 또 왜 이렇게 뜨거운지.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선수들이 김현 선수에 쫓아오는데 자, 한 점 차에서 여기서 이거를 풀게 되면은 2쿠션, 3쿠션 좋아요. 방향 좋아요. 풀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장기가 하나 나왔거든요. 자, 진짜 예, 재밌는 경기네요. 역전 6점이에요. 역전이 됐습니다.
자, 다 이긴 줄 알던 세트 아닙니까? 다 이길 줄 알았던 경기였는데 네. 본인 심정 어땠어요, 저때? 참, 그 공 하나가 머릿속에 계속 남는 거죠. 네. 아, 조금만 더 얇았으면 네. 그럼요. 충분히 네. 득점되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네. 네. 자, 하지만 김현 선수도 지금 득점하지 못한 상황. 자, 조 선수 여기서 일단 무조건 차려놓고 가야 돼요. 그렇죠. 쳤어요. 자, 이제 한 점인데 공에 쓰는 위치를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자, 김경윤 선수 지금 초조해요. 쳤구나. 그렇게 잘 쳐놓고 쳤구나, 지금. 김경준 선수 역시도 마지막 1점 그걸 내가 왜 못 쳤나, 그 후회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왜 그걸 쳤나? 다른 걸 칠 걸 그랬나? 네. 지금 공 배열이 보다시피 3분의 1 두께거든요. 지금 타임 썼어요, 그죠? 예, 타임 조재호 선수. 썼죠. 무조건 써야 되는 타임이죠. 예. 그 두께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두께면 그렇게 공이 좀 이상한 상황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느끼셨을 네. 텐데 혹시 그걸 잊어먹진 않았고요. 잊어먹었죠. 잊어먹었어요. 예. 네. 자, 저 두께로 가려면 자, 저기서 약간의 폭이 나와서 예. 짧아진 거거든요, 지금. 자, 조재호 선수 저거 100번 치면 100번 다 들어가는 공이거든요. 솔직히 저한테 솔직히 떨리셨을 것 같아요. 조금 떨리셨을 것 같아요. 되려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게 참 신기했던 게 떨리지는 않았는데 화가 났죠, 저 자신한테. 자, 더블 쿠션이에요. 자, 이거. 지금 이 공도 네. 지금 바로 맞을 뻔했는데, 아. 이게 밑에 들어가서 맞았어요. 아, 정말 너무나도 멋있는 경기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